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 중국에 헬게이트가 열렸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건 각종 굴기들이 모두 망하고 있는 신호가 나오는 등 벼랑 끝으로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고립되며 경제가 붕괴하는 사이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며 중국의 고립을 가속화시키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에 어떤 헬게이트가 열렸는지 이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은 오히려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전 세계로부터 가치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별도의 발표 없이 조용히 출하량을 줄여가며 철수세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PC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한 레노버는 전쟁이 시작되고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발효된 직후 출하를 중단했고, 최근 샤오미도 몇 주 동안 러시아로 배송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드론 기업인 DJI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사업 중단을 선언했는데, 앞서 이 기업은 러시아군이 민간인에게 미사일 공격을 가할 때 DJI 기술이 이용됐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같은 편으로 여겨지는 러시아까지 거리를 두면서 점점 더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고 있는데요. 즉, 혼자 힘을 키워 미국을 제치고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고립이 되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외치고 있는 각종 굴기들이 전부 폭망하며 중국 경제에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제로 감염병 정책 때문에 경제활동에 차질을 빚는 인구가 1억 6천만 명, 경제 피해액은 18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8조 위안은 우리 돈으로 3천조 원 규모로 작년 중국 GDP의 15%에 해당합니다. 계속되는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중국에서는 기괴한 현상들이 벌어지며 점점 미쳐가고 있는데요. 최근 홍콩 PAG 펀드의 산 웨이진 회장은 중국 경제가 30년 만에 최악의 상태라는 진단을 내놓았는데, 이는 중국 경제를 최악으로 내몰았던 천안문 사태 후 경제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4월 생산, 소비, 투자 지표마저 최악의 성적표를 내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5%는 고사하고 2020년 성장률 2.3%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불황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4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는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도 최악입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반도체 굴기도 최악의 상황에 처하며 중국 경제를 위기로 몰고 있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SMIC CEO는 2분기 생산이 5% 감소할 것이라며 상하이 외 다른 공장을 활용해 손실분을 보충하겠지만 만회가 안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 소비재 분야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특히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많은 주문이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는 중국 반도체 굴기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이 같은 상황은 중국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SMIC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겹 악재를 만난 것인데요. 그런데 또 중국은 이번에 바이오 굴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 백신 개발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냈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다며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중국 백신은 예방 효과가 다른 백신에 비해 많이 부족할 뿐더러 중국 1대1로 사업에 엮여있는 국가들에게만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현실은 기술력과 고급 인재 부족으로 사실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최근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의료 시스템 격차에 놀란 중국은 의약품, 백신, 의료 장비, 건강관리에서 선진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산업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하이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의 한계와 역량 부족은 여실히 드러났고, 그동안 부랴부랴 바이오 산업에 투자했던 정책도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의료기기와 의약제품 시장은 중저가이거나 복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첨단, 고급 산업은 모두 외국산으로 중국인들조차 외국산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바이오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술력과 고급 인재가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즉, 현재 중국이 외치고 있는 바이오 산업 굴기 역시 애국주의 혹은 민족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또 하나의 굴기를 포기해버렸는데요. 바로 시진핑이 외치던 축구 굴기입니다. 최근 아시아 축구연맹은 중국으로부터 아시안컵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며 감염병 대유행으로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컵 축구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데 앞서 2019년에 중국을 개최지로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일정이 아직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란 점에서 중국의 이번 개최 포기는 예상 밖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중국 시진핑은 축구 광으로 알려진 만큼 축구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봉쇄로 인해 포기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내년 6월에 열릴 예정인 아시안컵까지 포기하면서 결국 내년까지 봉쇄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년 뒤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이 이렇게 일찌감치 아시안컵을 포기한 이유는 감염병 사태 문제도 있지만 축구에 대한 가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아시안컵에 나가봤자 아무런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중국은 조별리그에서 일찌감치 탈락을 확정했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중국 광저우 FC는 5경기에서 무려 0득점, 23실점을 하며 전패를 기록했고 산둥 타이산도 2득점, 19실점으로 1무 4패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명색이 아시아 최고의 팀들이 출전하는 무대에서 중국 축구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비난이 내부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시진핑 주석은 2015년 축구 굴기를 주장하며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고 부동산, 유통기업들이 슈퍼리그에 뛰어들며 해외 유명 감독과 선수들을 경쟁하듯 데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비싸게 데려오면서 중국의 팀들의 재정 상황이 점점 흔들렸고 급기야 연쇄부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지금 중국 팀들이 아시아 무대에서 보여주는 건 형편없는 수준의 경기일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베트남에게도 져서 월드컵 진출이 좌절되는 등 결국 축구 굴기도 망하면서 중국은 굴기란 굴기는 다 말아먹은 상황이 됐는데요. 반면 한국은 이렇게 혼란의 상황에 빠져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서방의 경제 프레임워크에 동참할 예정으로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경제 위기가 또 한 번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IPEF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선언문 초안을 공람하는 등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PEF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RCEP을 주도한 중국이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국가의 경제협력체입니다. 현재 IPEF 동참이 확실한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중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제외한 7개국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에 발이 묶여 있었던 미국이 최근 들어 아시아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달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중 한국으로 첫 순방,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IPEF 출범 준비 등 이곳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일정을 잡으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모든 공력을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안보 분야에 쿼드가 있다면 경제 분야에선 IPEF를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IPEF 출범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참여를 공식 천명하면서 미국의 제안에 화답한 상태인데요. 이로써 한국은 미국 주도의 반중 경제협의체에 발을 담그게 된 것은 물론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지금보다 더 긴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보며 뻔뻔한 외교 태도를 보이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최근 시진핑은 오른팔인 왕치산 부주석을 통해 한국 정부에 방중 초청 의사를 전해오는 등 상호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외교에서 있을 수 없는 큰 결례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지난 2014년 이후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는 데다 중국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말만 하고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것처럼 태도를 취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특히나 중국은 사드 철수와 관련해서도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며 5개 항을 열거하며 한국에게 통지하는 등 사드 철수 요구를 강하게 표현해왔습니다.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외교적 결례를 서슴없이 자행해온 중국은 결국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됐는데요. 중국의 파렴치한 행동에 질색하게 된 한국은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